첫 번째 소식은 이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전공의 대표를 비밀리에 만난 사실이 취재됐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과연 한동훈 대표가 해소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권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만난 전공의 대표, 저희 채널A 취재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1시간 30분 이상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대표와 박단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당의 역할을 좀 해달라, 대통령 국민을 설득해달라라고 전공의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취재를 하고 있고요. 2025년 의대 정원이 이미 결정됐다, 수정하기 어렵다, 협상 공간을 좀 열어달라라고 한동훈 대표는 박단 전공의 대표에게 요청한 것으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실에 부실장을 맡게 된 정광재 대변인은 이 내용 잘 알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비밀리에 만난 건데 저희가 취재를 좀 한 내용인데 취재한 내용이 맞습니까? 양측이 오간 내용? 사실관계 확인을 좀 부탁드리면. 비밀리라고 하기보다는 비공개로 만났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사실 그 채널A의 단독 보도 나왔는데 단독 보도 나오기 전에 제게 확인 전화가 와서 제가 만난 것으로 안다는 정도만 확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존에 다 취재가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차원에서 문의를 하셨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의료 공백 상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기대를 불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박단 전공의 대표를 만났는데 지금 뭐 잘 취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한동훈 대표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2025년도 대입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거의 바꾸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확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9월 초면은 이제 수시 입학 전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025년 정원을 정부가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2025년만 자꾸 얘기하는 것은 당대표로서의 협상 공간을 열어줄 수 없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한동훈 대표가 전달했고 박단 대표도 어느 정도는 이제 2025년이 아니라 그 이후의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좀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 네. 정광재 대변인께서 보시기엔 2025년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9월 초면은 입학이 가시화되거든요. 어느 대학이 몇 명을 뽑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 수험생이나 수험생 부모님들에게 미칠 수 있는 혼란 등을 고려하면 2025년은 당장은 어려운데 그렇다면 2026년과 관련해서 입학 정원을 좀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료단체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정치권에서는 애초에 여당 대표가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는 이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없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용산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원활한 사이라면 일정 정도 용산을 설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당 내에서는 이런 용산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용산에서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새로운 팀으로 협상에 나서고 서로 길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뭐냐.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는 용산을 향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용산이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자, 민주당에서 박수민 전 최고위원 나오셨는데 지금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어디 다치시거나 급하게 응급실을 가려면 그 말로만 듣던 응급실 뺑뺑이를 해야 할 상황이에요. 자칫하면 응급실 배정을 못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이 나올 수도 있는 추가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일단 박단 전공의 대표를 만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만난 거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지금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여당의 대표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이제 대통령의 뜻을 좀 바꿔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용산에서도 이제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국민들만 계속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고,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고집을 꺾기에는 어떤 관계 속의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 두터운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만나기는 했지만 만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기 힘들었던 만남이었다. 굉장히 공허한 만남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 관계자가 용산에서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인터뷰를 나오면 이게 자칫 또 이 의료 개혁 문제를 두고 한동훈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 간에 이른바 어떤 또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소재가 아니냐 뭐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께서 뜻을 꺾어주시지 않으면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촉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공개로 계속해서 어떤 뭐 정무라인과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의대 정원 이대로 간다 이렇게 계속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못 박으면 아마 이거 협상이 안 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나오고 있냐면 유승민 의원도 이제 여권 내부에서 이거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다가 필수의료, 응급의료 다 무너지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대통령실이랑 복지부 관계자들과의 만남, 그다음에 의대 교수들과의 만남 이런 자리를 자기가 아무리 주선을 해도 결국에 이 숫자, 그러니까 입학 정원을 바꾸지 못하니까 이게 대화의 한계가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대통령이라는 거죠. 이건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께서 이 숫자, 입학 정원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좀 결자 해지하는 마음으로 협상의 공간을 열어주지 않으면 백날 첫날 만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리가 만무하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하루빨리 지금 보건의료 노조 파업도 예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급하게 이 문제를 좀 시급하게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그간의 이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라는 이 전공의와 의대 이 일부 전문의들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봤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양상은 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또 근무 거부로 인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면서 증원은 하되 의료계가 좀 이 증원의 숫자를 두고 대통령실도 좀 공간을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 사이에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의 방향은 맞지만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인데 네네. 한동훈 대표가 일단 박단 전공의 대표를 만났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두 사람 사이에 일정 정도 좀 공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 정권 하면은 의료 개혁이 생각이 날 겁니다. 만약에 의료 개혁이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라는 그 평을 들을 거고, 의료 개혁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아 잘했다, 제일 잘했다, 역사의 이름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부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가지고 치킨 게임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장에서는 벌써 추석 연휴부터 걱정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오죽하면 이제 응급실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 지방에서부터 응급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가 쭉 들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이번 그 의료 조정 관련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 할 때 총선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전향적인 그런 모습들을 기대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용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총선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갖다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비대위원장 시절 총선 전에 한 차례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와 만나고 나서 대통령실에 무언가 좀 건의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졌다. 그렇죠. 그때는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시간이 급박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총선이 끝난 지 4월 10일에 총선이 끝났는데 이제 9월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 긴 시간 동안에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 의사들은 뭐 그렇다고 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이 올라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용산 그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해결되는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급실 뺑뺑이와 의료 공백 사태가 고령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닥쳤습니다.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김종인 전 대표에게. 근데 응급실 22군데에서 퇴짜를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마에 커다란 밴드 붙이셨는데 아니 내가 네. 사실 어떻게 잘못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넘어지셨죠. 이마가 깨졌어요. 새벽에. 예, 새벽에. 응급실에 가려고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겨우겨우 찾아가가 내가 옛날에 병원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가지고서 네. 내 신분을 밝히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그러고서 예. 가니까 의사가 없어 아무도. 의사. 그거를 솔직히 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김영주 의원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얘기인데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김종인 전 대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부분이요. 뭐 김동인 전 비대위원장 스스로도 아이고 죽을 뻔했다 이렇게 느낌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화급했으니까 갔는데 처음부터 자기 신분을 밝혔으면 좀 빨리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보니까 겨우 22군데를 뺑뺑이를 해서 더 위급한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환자들도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어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얼굴만 봐도 아는 뭐 굳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VIP가 저런 상태인데 그냥 일반인들이 갔을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전혀 끝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날을 샌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지금 더 이상은 정부가 발장을 끼고 지켜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번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대표에게. 과거에 2013년에 철도 노조 파업이 있었을 때 그 철도 노조 파업을 국토위 산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철도산업 발전 소위를 통해서 2013년 연말에 극적인 타결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개별적으로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가 협의해서 정원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있을 여야 당대표 회의 때 이것을 합의해서 전체 의제 자체, 의료개혁 의제를 국회로 가져오는 것이 더 한동훈 대표에서 개인적으로 뭐 대통령에게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또 의대 정원 문제인 만큼 교육위와 복지위가 같이 이 문제를 풀겠다 여야 간사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제가 듣기로도 그 의사들 입장에서도 한 300명 정도의 의대 정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대통령실에서 2,000명 정원을 고집했기 때문에 한치도 더 나갈 수 없는 기싸움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제는 진짜 절박합니다. 8월 말에 어차피 학교 전공의 모집도 끝났고 이미 오히려 더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하려다가 의대 수를 줄이고 혹은 지금 현재 대통령실 방안도 지방의료 체계로부터 모자라면 수도권에 올리겠다. 그건 사실은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방의료를 더욱더 망실시키는 그런 어떤 악순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하시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해서 국회 안에서 이 틀을 빨리 만들어서 여야 합의하에 정원 문제든 의료개혁 7개 제안 문제든 같이 푸는 것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제안까지 지금 주셨는데 정광재 대변인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뭐 딱히 묘안이 없어요. 이건 전공법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한다면 국민들 앞에 굉장한 정치력을 인정받게 될 수 있는 기회이고 무엇보다 이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여당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많은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려면 동시에 두 군데를 다 설득해야 돼요. 집 나간 전공의들 설득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설득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 이 문제 양쪽 다 설득할 수 있습니까? 여당 대표라는 자리가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극한 직업 중에 극한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입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명확한 원칙은 여튼 자신의 정부 내에 그동안 30년 동안 하지 못했었던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어려운 작업이지만 끝까지 노력해 봐야겠죠. 저는 대통령실도 지금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지금 의료단체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상을 담당하는 분에 대한 의료단체의 불신이 굉장히 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조금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는데 확실한 답변을 드리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게 이해합니다. 밖에 없습니다. 요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 연락 주고 받으십니까? 언제든 전화 통화하실 수 있는 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셨다 안 하셨다 전화 아니면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이 의료 공백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옵니다. 추석 앞두고 코로나 재유행, 코로나19 응급실 방문, 중증 경증 환자 증가세, 의료 공백 여파로 응급실 대란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어서 응급실이 필요한 국민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집단적으로 파업한 그 전공의 같은 경우에 담당하는 그 업무 자체가 결국에는 뭐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이제 병원에 입원한 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굉장히 현장 밀착형 의료를 해왔던 분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도 과연 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 지금 방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화면도 나왔지만 의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뭐 치료제 수급도 좀 늦어졌고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망키로는 이제 8월 말이 되고 하면 더 정점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순히 정말 뒷짐지고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노력 없이 뭐 공허한 어떤 뭐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은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제가 지금 좀 굉장히 답답한 것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액션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 줄 더 떠서 국정 브리핑을 이제 또 이번 주에 하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의료개혁 문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총선 때 데자뷰가 좀 떠올라요. 총선 때도 대통령께서 의료개혁 관련해서 담화를 거의 1시간 가까이 하셨잖아요. 일방적으로 이제 나의 정책 방향이 맞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그 굉장히 장시간 비슷한 논리를 펼치셨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을 향한 결자 해지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반박하는 그런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그칠까 봐 지금 이 시민들의 불안과 국민들의 불안을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좀 직시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재명 대표도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 중이군요.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